네,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지금 4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의 모습 보시면은요, 그래도 오늘 첫 단추를 예쁘게 끼우면서 안정적으로 출발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 미증시가 장중의 변동성 굉장히 컸고요. 물론 마무리 즈음되면서 이런 변동성이 잦아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또 지난주 내내 기대를 모았던 한미정상회담, 일단은 재료는 노출이 됐고 여기에서 기대했던 여러 가지 선물 꾸러미가 나왔는데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 지금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양쪽 지수는 상승권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0.7% 안팎의 안정적인 탄력이고요.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 0.64%, 17포인트 정도 상승한 2656.19포인트에서 출발 대기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미 양봉을 또 길게 뽑아내면서 분위기 괜찮았었는데요. 이런 흐름 이어가면서 이틀 연속해서 반등 움직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일 이평선은 지난 금요일에 이미 회복이 됐고요. 오늘 장에서는 21선 위에서의 흐름 전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탄력 조금 더 나옵니다. 0.74%의 플러스권 출발 대기합니다. 886.42포인트 이 정도 수준 될 것 같고요. 지난 금요일에는 870선 라인대였는데 이제는 880선대까지 올라선 모습 역시나 22 이평선 오늘장 갭으로 채워놓으면서 회복을 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수의 분위기는 좋고요.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이거를 연속해서 상승세 예상되고 있는데 그럼 어떤 종목이 시장의 반등을 이끌어줄 것인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오늘 상승불 켠 종목이 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역시나 한미정상회담 그 이후에 남아있는 여운 속에서 움직임을 나타낼 만한 종목군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미래산업 관련된 종목군들 쪽에 관심을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로봇 쪽부터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사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을 처음으로 방문하긴 했지만 오늘 시장의 반응이라든지 전반적인 레포트를 보면 반도체 얘기보다는 조금 더 다른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로봇 쪽인데요.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도 이 로봇과 관련돼서 로봇, UAM 이런 신사업 쪽에 투자를 이야기를 했고 또 현대차의 또 미국 내에서의 공장 여기에서의 전기차 투자 얘기도 나왔습니다. SP 시스템즈라고 이 로봇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미 투자 이력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을 좀 묶이고 있는데요. SP 시스템즈 오늘장에서 거의 상한가 부근에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8% 정도 오르면서 양시장에서 가장 강한 모습으로 출발 대기하고 로보도 2% 정도, 로보티즈 보겠습니다. 로보티즈도 약 4% 정도, 효림 로봇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한 5에서 6% 정도 상승하면서 오늘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굉장히 강한 탄력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기억을 다시 좀 더듬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애플에서 이사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AR, VR,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에 활용할 수 있는 헤드셋을 공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메타버스 세상이 조금 더 성큼 다가왔다라는 해석을 받고 있고요. 넥스트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였습니다. 오늘장 14% 정도 추가 상승 앞두고 있고요. 자이언트 스텝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지난 금요일은 급등이었는데 지금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 내에서는 약간의 온도 차이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UAM 현대차그룹의 투자 관련된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온테크 관련주로 꼽히는데요. 이 종목이 오늘 8% 정도 오름세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베셀도 한 2% 정도 오름세 나타낼 것으로.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5월 23일) 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 여기에 따른 시장의 반응이 아마도 오늘 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겠죠. 그리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금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일 정상회담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밖에도 이제 글로벌 이 상호관계 속에서 어떤 종목은 수혜가 되고 어떤 종목은 피해주가 될 텐데 이런 내용들 좀 체크해볼 만한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또 오늘 이 윤석열 대통령이 IPEF 화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어서요. 이와 관련해서 또 철강 섹터라든지 이쪽의 수혜 섹터
섹터로 지난주 후반에 주목받기도 했는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들 좀 계속해서 연달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양쪽 지수부터 출발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시호가 때와 마찬가지로 플러스권 출발인데 탄력은 그만큼 나오지는 않고요. 0.5% 안팎으로 표시가 됩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보시면은 전거래 대비로는 0.5%가량 오르면서 2652.78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연속해서 상승은 일단은 맞고요. 20일 이평선 위에서 출발선 만들어냈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0.35% 정도의 제한된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현재는 883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880선 초반대에서의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지난주 후반에 워낙에 힘이 강했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의 피로감도 함께 반영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수급주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한미 통화 수합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3년물 국채금리도 10년물이죠. 10년물 국채금리가 3%를 넘어선 이후에 추가 상승보다는 여기서 플랫하게 평평하게 옆으로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팔 만큼 팔지 않았나,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는데 오늘 아침은 아닌가 봅니다. 외국인은 현선물 나란히 팔고 있고요. 기관까지 현선물 매도 대응으로 지금 포지션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개인만 사는 아침인데요. 나눠서 좀 보겠습니다. 거래소 상황, 외국인 쪽에서 152억 원 매도 우위고 기관 쪽에서 50억가량의 매도 대응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개인 쪽에서 200억 정도 소화하며 지난 금요일과 전혀 다른 수급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좀 적극적으로 파는데요. 400억 정도 팝니다. 지난 금요일에 올라서 차익 매물을 출회하는 것인지 시간 지나면서 좀 더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 40억 원 정도의 매도 대응 나타나고 있고요. 이 매도 물량을 개인 쪽에서 소화하고 있습니다. 선물도 오늘은 좀 보겠습니다. 선물시장 외국인 1200계약 정도 팔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1700계약 이상 소화해내면서 현선물 나란히 포지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상황도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거래소에서는 327억 원 매도 우위,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는 비차익 거래 중심으로 물량이 많이 출회됩니다. 500억 넘게 순매도로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업종별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양쪽 지수 빠르게 상승 탄력이 좀 줄어들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업종 상황도 초반에는 상승이 좀 더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엇비슷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강한 섹터부터 그래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계 섹터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계에는 건설 중장비도 포함되어 있지만 또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거 들어가 있는데 기계 업종 지수가 1% 넘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방산주들도 힘을 내면서 기계 섹터 분위기 좋습니다. 전기전자가 두 번째고 운송장비 있고요. 제조 섹터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섹터도 소폭이지만 플러스권 흐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락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부진한 쪽이 보험, 증권 이런 금융섹터입니다. 0.7%대에 고르게 조정받고 있고 섬유의복 섹터 0.7% 하락입니다. 전기, 가스와 금융, 비금속 광물 순으로 약세 흐름을 띠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미국향 종목인지 중국향 종목인지 이것에 따라서 약간의 힙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쪽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또 한미 정상회담을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술수다라는 상당히 좀 강도 높은 표현을 쓰면서 오늘 아침자로 속보가 좀 빠르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러다가 중국과의 관계가 경색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우려들이 나타나면서 FNF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이런 부분이 업종 지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 언뜻 오르는 종목이 좀 더 많아 보이는데 상승 쪽으로는 확실히 2차전지 쪽이 좋다. 이 정도 특징으로 볼 수 있겠네요. 나머지 종목은 보합권 정도입니다. 나눠서 좀 보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1.15%의 상승세 띄고 있고 그리고 삼성 SDI가 3% 가깝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도 1.8% 정도 올라서 이렇게 2차전지 관련주 톱3가
가장 탄력이 좋고요. 나머지는 약간은 좀 밋밋합니다. 삼성전자도 강보합권 정도고 뭐 SK 하이닉스도 강보합권가량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 기아차도 보합권 근처 왔다 갔다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밀리는 종목은 여전히 포털, 플랫폼 관련된 종목 별로 안 좋습니다. 네이버는 약보합권 기록하면서 전혀 방향을 틀지 못하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권 0.4%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하락이 더 많습니다. 7대3으로 하락 종목이 7, 그리고 상승 종목은 3종목에 불과한데 역시나 오늘 2차 전지 쪽, 이쪽 전기차 쪽 보셔야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하고요. LNF 시가총액 1, 2위를 기록하고 있는 2차 전지 소재주 두 종목이 나란히 1%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NF는 또 장 초반에 신고가를 쓰면서 출발하고 있네요. 여기에다가 위메이드도 한 2% 정도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말씀드린 상승불 켜고 있는 톱3가 이 종목군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한 1% 안팎으로 다소 좀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요, 지금부터 10분의 승부사 시작하겠습니다. 초반에 좀 오르나 싶었는데 지금은 하락 전환 임박해 있는 시장 상황으로 하락 종목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특징 좀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광무 전문가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네, 일단 장 초반에는 시장 바이든 효과를 또 연속적으로 보게 될 것 같고요. 아침에 광기강풍 이야기 드렸던 UAM 관련된 종목들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대장주 역할로 서는 네온테크가 현재 가장 높은 위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출발 가격이 8.78%에서 출발해 왔다가 장 초반에 큰 움직임이 이미 좀 한 차례 좀 나왔습니다. 가장 높은 가격대가 19%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6% 등락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파이버프로 이 종목도 오늘 장 초반에 좀 변동성을 좀 크게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앞에서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파이버프로, 베셀 이와 같은 종목들이 새롭게 이 UAM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지 항공이라든지 뭐 그 밖에 이야기 드렸던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이 같이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바이든 방안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 반도체가 열고 자동차가 닫았다라는 표현까지 쓰기도 하는데 현대차의 이 새로운 신사업 육성 정책에 대한 내용들, 자율주행이라든지 UAM이라든지 로보틱스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UAM, 자율주행 이런 현대차 그룹의 신산업 관련된 종목으로 얘기를 시작해 주셨어요. 최원주 전문가님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오늘 뭐 역시 바이든 방안에 대한 기대감을 앞두고 그쪽 관련 종목들 전부 다 움직이고 있는데 예상보다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방산 관련 쪽에서 아까 뭐 체크포인트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동안에 얘기가 없었다가 이제 갑자기 나온 것인 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바이든 방안을 앞두고 최대의 성과는 오히려 방산 쪽이다라는 뭐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방산 쪽의 움직임 괜찮습니다. LIG 넥슨은 지금 4%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그다음에 지금 한국항공우주도 지금 한 2% 정도 상승,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1% 정도 상승. 그동안에 뭐 주가가 조금 많이 내렸었죠. 뭐 한국항공우주는 조금 소폭만 내렸지만 LIG 넥슨이라든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가격 조정이 조금 있었는데 뭐 미국 시장 진출 기대감이 있는 만큼 앞으로 그리고 조금 뭐 세제 혜택이 부여받으면 근데 이게 우리나라 시장을 더 내어줘야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나라가 내어줄 것보다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이 아무래도 규모가 더 크니까 수출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실적에서는 앞으로 좀 더 계속 나올 것이다. 그러면 방산 관련 섹터는 당분간 신냉전 시대에서 계속 좀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산 섹터 봐주셨고요. 이광무 전문가님. 네, 주말에 이제 반도체부터 해서 삼성전자부터 해서 현대차에 대한 소식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역시나 이제 미국의 대미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좀 크게 반영이 되었는데 삼성전자를 따라서 대미 투자가 같이 가능한 기업들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죠. 솔브레인과 동진세미캠에 대한 이 미국 공장 증설에 대한 뉴스가 또 포털 사이트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소개가 되기도 했었는데 오늘 동진세미캠이라든지 솔브레인에 대한 초반 출발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44,000원에서 출발해서 장중 45,000원 라인대까지 새롭게 또 가격 경신을 또 하는 모습이었고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서도 최근 고점을 좀 넘어가서 신고가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미 이제 일찌감치 알려진 내용이지만은 미국에서 반도체 반도체 공장을 새롭게 신설했을 때 나노 반도체에 대한 공장 증설이 이루어질 것이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드렸지만은 그동안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이엔드급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생산을 국내에서만 했습니다. 뭐 기술 유출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국내에서만 좀 진행해 왔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하이엔드급에 대한 반도체 생산을 미국 현지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차세대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이제 소부장 기업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기업들을 좀 같이 보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현대차도 이제 전기차 생산 공장을 이제 미국에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현대차, 삼성전자와 같이 본 기업들뿐만 아니라 같이 동반 이제 이 미국을 진출할 수 있는, 미국의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기업들을 알아놓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런 측면을 본다라면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그밖에 뭐 애칭 공정이 필요한 특히나 이제 EUV 공정에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보시는 것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원수 전문가께로 넘어갈게요. 네, 뭐 시장 바이든 방안으로 뭐 어떻게 보면은 업종별, 종목별로 그동안 좀 올랐는데, 미리 선반영해서 좀 올랐는데, 오늘 차익 매물이 뉴스에 좀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원전 관련주는 그래도 조금 강한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보면은 소형주들이 조금 강한데요. 뭐 보성파워텍이 한 7% 넘게 8%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우진도 지금 한 2%, 3% 상승하고 있고, 에너토크도 2% 정도 상승. 지금 그다음에 이제 대형주들 보면은 두산에너빌리티가 1.7%, 2% 가까이 상승. 한전기술도 지금 1% 상승하고 있고, 한전 KPS도 한 1.2% 상승. 대형주보다는 역시 조금 지수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좀 부담이 있다 보니까 지금 바이든 방안에 일정 부분 선반영됐다. 그렇다고 본다면 대형주보다는 조금 중소형주의 움직임이 조금 가벼운 것 같습니다. 역시 뭐 원전 관련주 SMR 쪽 계속적으로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과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손을 잡고서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가 원전 시장을 많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동안에 이제 개척해 놨던 거를 다른 나라에 좀 많이 뺏겼는데, 이번에 미국과 손잡으면은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시장을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이런 원전 관련주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1분기 실적이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렇게 본다면 실적이 어느 정도는 이제는 좀 안정세로 접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과거 같은 이제 원전에 관해서 이제 뭐 이쪽이 열리면은 150조 시장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다고 본다면 실적은 조금 더 계속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광우 전문가님. 네, 오늘 아침 출발에 유일 로보틱스가 출발이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장 초반 시초가가 8% 출발이었고요. 다만 이제 출발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조정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상승세에 대한 위치가 크게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음봉을 띄고 있지만은 5%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시초가 출발했던 위치가 21일 이동평균선에 걸쳐 있는 위치인데, 유일 로보틱스에 대한 움직임뿐만 아니라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같이 동반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현대차 그룹에서 이 UAMA라든지 자율주행, 로보틱스 산업에 대한 새로운 신사업 육성 정책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이 때문에 서비스형 로봇, 산업용 로봇 모두 다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장초반 특징적인 종목 안에서는 유일 로보틱스, 이 종목은 지금 다시 재차 상승 각도를 좀 준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로봇 관련해서는 지금 유일 로보틱스보다는 휴림 로봇이라든지 유진 로봇이 상당히 강했었는데, 휴림 로봇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현재 3%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사실 이 3월 달부터 해서 강한 상승세가 나왔었는데 1,000원 미만에서 4,000원 후반대까지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현재 3,800원 라인대 진행되고 있는데 주가가 크게 무너지진 않았죠. 이 부분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로봇 관련된 종목 안에서는 차트적인 위치에서는 사실 유진 로봇이 오늘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21선에 걸쳐 있는 위치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시초가 갭을 좀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빨리 이제 변동성이 좀 나온다라면은 거래량 유입이 좀 더 있다라면은 유진 로봇 단기 대응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장초반에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서는 라퍼카드에 되었던 종목 유일 로보틱스가 장초반 시초가 출발이 좋았다는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유일 로보틱스, 유진 로봇 이렇게 좀 압축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이렇게 쭉 체크되고
있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뭐 마지막으로 더 봐주실 종목군이 있으세요? 아니요, 뭐 특별히 없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가 본 종목이요. 아무래도 지난 주말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그 이후에 반응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에서 이 대규모로 이 100억 넘게 미래산업에 투자를 하겠다. 여기에 UAM, 로봇, 전기차 등이 포함돼서 이 부분 이광무 전문가 좀 역점을 둬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최현주 전문가는 또 원전 그리고 방산 쪽 그동안에 1차적인 수혜로 알려지지 않았거나 혹은 좀 뒤늦게 부각되는데 오늘 장에서 강한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는 종목군들 위주로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10분의 승부사였습니다. 네, 지금 양쪽 지수, 좀 전에 코스닥 지수가 살짝 마이너스권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은 오락가락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오가고 있는 보합권 정도에서의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면 종목에 대한 부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섹터 쪽에서 휴대폰 부품 쪽에 LG이노텍 현재는 거의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리오프닝 하면서 고성능 카메라 달린 휴대폰이 잘 팔릴 거니까 수혜주다. 뭐 이런 논리의 증권사 레포트, 목표가 상향 조정 레포트인데요. 이런 부분이 나오기도 했고요. LG이노텍 36만 원권 초반에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화전자도 한 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휴대폰 부품 섹터 오늘 장에서의 플러스 흐름 좀 눈길을 끌고요. 그리고 휴대폰 부품은 아닌데 IT 소부장까지 좀 확대시켜 보면은 동진세미캠이 최현지 전문가의 추천주로 저희 지난주에 목표가 도달해서 리뷰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지금 동진세미캠 뭐 증설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8% 정도까지 굉장히 좀 강하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서요. 최현지 전문가님 그때 2차 목표가 주셨던가요? 좀 리뷰해 그때 안 주시면서. 줬어요. 그때 안 주고 일단은 네네. 좀 차익 실현 좀 해보자 해서 했는데 움직임이 좋습니다.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동진세미캠은 좀 더 갖고 가는 게 좋은데 그 밖에 휴대폰 부품이라든지 전체적인 IT 소분장 좀 봐주세요. 최현주 전문가님. 네,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 관련 주식들은 역시 좀 어떻게 보면 선반영돼 있다고 좀 보고 있고 오늘 뉴스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양상이고요. 동진세미캠을 제외한 나머지 소부장 업체들은 그렇게 뭐 크게 뭐 시세가 강하지 별로고 지금 오늘 보니까 OLED 쪽이 조금 강세입니다. 지금 LG 디스플레이도 한 1.4% 강세. 그다음에 소재 쪽인 덕산 네오로스도 한 1.7% 강세. 이녹스 첨단 소재도 한 1.3% 강세. 덕산 테코피아까지 좀 넓혀보면 덕산 테코피아는 2.6% 강세. 덕산 테코피아는 그냥 뭐 워낙 좀 많이 빠져가지고 다른 종목보다 조금 더 강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휴대폰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괜찮은데 뭐 아까도 뭐 카메라 쪽인 LG 이노텍도 괜찮고 뭐 MC넥스도 뭐 그렇게 움직임 나쁘지 않습니다. 1% 정도 강세. 파트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강보합권. 지금 그리고 뭐 폴더블폰, 파인테크닉스 이쪽도 움직임은 지금 강보합권인데 전반적으로 뭐 IT 종목들이 그동안에 이제 바이든 방안으로 인해서 뭐 이쪽에 관해서 그렇게 수혜가 예상되지 않았던 종목들이 지금 오늘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조금 허를 찔러가지고 좀 오른다고 할까요?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동안에 못 올랐던 종목들이 오히려 시장 대비 뭐 조금 더 바이든 방안 그런 것보다는 더 강한 것 같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과연 여러 가지 수혜 섹터 가운데서 어떤 종목군이 가장 강할까? 오늘의 답은 UAM입니다. 개장 초부터 저희 방송 함께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학습이 되셨을 거예요. 이광무 전문가 오늘 광기광풍의 키워드가 이 UAM이었죠. 도심항공 모빌리티, 네온테크가 가장 먼저 상한가에 안착을 합니다. 그리고 파이버 프로 이 종목 25% 정도까지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원래는 베셀이 대장 역할을 해줬었는데 오늘은 네온테크가 좀 더 강하네요. 베셀도 16% 정도 상승세 띄면서 지금 말씀드린 모든 종목이 다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짧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수익을 가져가 봐도 되는 종목군인지 어떤 의견이세요? 이광무 전문가님? 일단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위치는 일단 오늘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종목으로 좀 편입되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차익 실현 자리보다는 내일이나 아니면은 좀 더 끌고 가보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네온테크가 상한가에 안착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시겠지만은 UAM도 결국에는 통신이 구축되는 상태에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SK텔레콤과 LG U+, 뭐 KT
이와 같은 기업들의 컨소시엄이 새롭게 이제 구축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온테크 같은 경우에는 LG U+ 향의 종목이고요.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은 뭐 SK텔레콤에 대한 역할이 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 통신 회사들의 기준으로 해서 좀 분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네온테크가 상한가 안착되어 있는 상태이고 파이어프로가 지금 24%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침에 제가 차트로 좀 먼저 보여드린 종목들은 베셀이라든지 파이어프로를 먼저 좀 보여드렸고 일단은 파이어프로 같은 경우는 24%대 그리고 이 베셀 같은 경우에는 14% 현재 15%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침에 이야기 드렸던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서도 현재는 2%대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하이지 항공이라든지 뭐 그밖에 이 퍼스텍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이 모두 다 UAM 사업에 관련된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정부 정책 지원까지도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는 이 날아다니는 에어택시 아니면은 UAM에 대한 사업에 대한 윤곽이요. 생각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일반인들이 타는 탑승의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5년과 2030년 사이에는 모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생각보다는 좀 빠른 기술 투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요. 뭐 한국항공우주라든지 SK텔레콤이라든지 하나시스템이라든지 그 밖에 주요 기업들이 UAM 사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들을 또 이 뭐랄까 지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회사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신다면은 UAM 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먹거리로 주요 그룹들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꺼내볼 수 있는 내용이라서 저는 긍정적으로 키워드를 준비하셔도 괜찮겠다. 특히나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수위에서 발표했던 새로운 국정과제 중에서 UAM에 대한 키워드가 상당히 좀 크게 부각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UAM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 좀 리스트업 하는 것도 필요하다. 리스트업을 한다라면은 뭐 기업들 특정 기업들이 있겠지만은 그룹핑을 통신사 관련해서 좀 그룹핑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통신주에 대한 투자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 실질적으로 오늘 LG U+라든지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런 기업들 보는 건 아니고요. 이들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컨소시엄을 좀 분류를 하자. 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숭이 두창이라는 키워드도 이제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코로나를 비롯해서 이런 감염병과 관련된 공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인데요. 기존에는 한 50여 년간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발견됐던 질병이라고 합니다. 증상은 약간 수두라든지 홍역과 같은 그런 전염병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되면서 유럽과 미국 지역에서는 이미 이 감염된 환자가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에서 유입은 아직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고의 시그널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파미셀이라든지 HK 이노엔 등의 종목군들이 10% 이상의 상승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원재 전문가님 투자 의견 알려주세요. 뭐 아직 뭐 원숭이 두창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뭐 공기로 접촉된다는 얘기도 있고 뭐 성관계로 접촉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뭐 WHO에서는 일단 좀 주의 깊게 두고 보는 양상으로 보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뭐 너무 우려할 것은 아닌 것으로 좀 보고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천연두 주사로 예방이 된다고는 지금 일단 얘기는 또 나오고 있어요. 뭐 85% 90% 정도 예방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일단 좀 그거는 추후적인 움직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HK 이노엔이 강한 거는 K캡이 이제 동남아 지출을 했는데 필리핀에서 품목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오늘 지금 강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한 15% 정도 상승. 파미셀은 이쪽이 뭐 진단 키트 쪽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오늘 좀 HK 이노엔하고 파미셀하고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 좀 묶여가지고 좀 같이 오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역시 뭐 천연두 관련 치료제 쪽에 이제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는 것으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걸 뭐 지금 뭐 어떻게 따라서 하자 뭐 이런 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굉장히 좀 애매한데 왜냐하면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면은 그냥 이슈에 그쳐서 끝나서 지금 오늘 상승분을 다 돌려내놓는 것으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일단 급등하고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산다고 하면은 좀 원숭이 두창 관련 소식 뉴스 팔로우
모습이 좀 되는 걸 보고 좀 사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어서 최원주 전문가님께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오늘 ST팜 제약 바이오주를 가져오셨어요. 그 밖에도 굳이 원숭이 두창 키워드가 아니더라도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3%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도 개별 재료 가지고 있는 뭐 AB온이나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이 테마 외에도 자체적인 모멘텀도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언급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들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슬슬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예전과는 좀 다른 시각으로 봐도 될까요, 최원주 전문가님? 신약 관련은 계속적으로 좀 뭐 기대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희망 고문만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제가 오늘 ST팜 갖고 나오는 거는 역시 CMO, CDMO 이쪽만 조금 보고 싶어가지고 갖고 나온 거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ST팜하고 뭐 바이넥스 이런 CMO, CDMO 이쪽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실적이 이제 뒷받침되고 하는 기업, 바이오 기업들은 이쪽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어가지고 신약 관련해서 너무 어떻게 보면은 좀 확인된 정보를 가지고 매수하는 것보다는 실적 관련해서 좀 받쳐줄 수 있는 기업을 바이오주로 좀 선택을 하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2차전지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2차전지 관련된 뉴스들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뭐 전기차의 투자라든지. 그런데 관련된 종목군들은 오늘 희비는 다소 엇갈리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LNF 이쪽으로는 여전히 좋습니다. 동아기업도 한 3%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솔브레인이 탄력은 가장 좋습니다. 한 5% 정도 오르는데요. 반면에 포스코 케미칼이나 뭐 코스모신 소재 그리고 나인테크 이런 종목군들은 마이너스권을 헤매고 있어서 약간 그 내부에서도 온도차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무 전문가님. 일단은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2차 전지 쪽에서 제가 정말 강조를 많이 드렸던 내용들은요. 배터리에 대한 세대 교체를 통해서 기술 향상할 수 있는 트렌드 이야기도 중요하게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새롭게 정말 크게 이야기 드리는 거는 미국으로 현지로 이동을 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해외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분별하자라고 얘기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도 뭐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LNF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드렸던 이유가 이런 이유였습니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와 기업들이 국내 생산이 아니라 해외 생산에 대한 주력을 좀 준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셀 기업들을 따라서 이동이 될 수 있는 소재 기업들을 이야기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 LNF가 다시 한번 또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광기 강풍에서 소개했던 종목이었고, 목표가 달성 이후에도 팔지 말자, 뭐 더 들고 가자라고 했던 종목이었고, 그리고 제가 정말 최근까지 정말 또 강조를 많이 들었던 종목이 원준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또 전고점 돌파를 했거든요. 이 종목이 지금 현재 7%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전고점 돌파를 좀 강한 뭐 양봉으로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겠지만은 최근에 이 주가 움직임이 시장이 힘들었을 때 내려왔지만 연일 양봉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다른 종목들 또 시장 대비해서 뒷심이 강하면서 시장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이런 흐름으로 해서 오늘 신고가 돌파를 새롭게 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강조를 많이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앞으로 해외 투자에 대한 부분들 좀 보자. 해외 투자에 대한 내용들 얘기 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또 오늘 크게 움직임이 나왔다. 그럼 결국에는 그 시장을 좀 바라볼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계기가 필요하고, 이번에 이제 방한하는 바이든의 효과가 톡톡이 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처럼 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보자. 반도체 섹터에 대한 역할이 좀 크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솔브레인이라든지 동신세미캠도 결국에는 해외 시장 공략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재만 공급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디스플레이라든지 2차 전지 쪽에 대한 소재 공급까지 같이 하고 있어서 동반 혜택이 된다. 결국에는 해외 현지 생산이 가능한 기업인가, 또 현지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는 기업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시청자분들도 제가 계속 해외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들 아마 기억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원준이 크게 올라와서 상당히 기쁜 마음으로 보고 있다는 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광우 전문가께 좀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장에서 강한 종목군들 상당수 가운데서는 이런 신산업 관련된 종목군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서 자율주행을 비롯해서 자동차 부품 섹터 한번 보겠습니다. 팅크
핑크웨어도 지금 8%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트렉스 이쪽으로도 상승세 타고 있고 앞서서 텔레칩스 예전에 추천도 해주셨는데 이 종목도 목표가 도달에 거의 또 임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잘 나갔고요. 또 이번에 현대차 투자 관련해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제 자동차 부품 산업의 수혜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뭐 팅크웨어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반갑기도 하거든요. 일단 자율주행 키워드가 있었을 때 팅크웨어가 크게 보인 적은 많지 않았었는데, 저는 자율주행 키워드를 본다라면은 대표적으로 라닉스라든지 모트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좀 다시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통의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ADAS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카메라 모듈 쪽을 많이 집중을 했었거든요. 뭐 칩스의 미디어라든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이와 같은 기업들을 많이 지켜봤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솔루션을 발휘할 수 있는 라닉스라든지 모트렉스 이런 기업들을 좀 보는 것이 더 필요하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모트렉스는 최근에 좀 기업에 대한 내부적 이야기들이 있었어 가지고 큰 움직임이 나왔고 만약에 다시 챙겨본다라면은 라닉스, 뭐 S 트래픽 이와 같은 기업들을 좀 지켜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CITS라는 이 기술 이름이 있습니다.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6G가 되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내용들이 더해지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종목들 좀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확실히 볼만한 종목군들이 많았습니다. 두 분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